6월 4일날 업로드했었던 원익 IPS가 지수 하락으로 조정이 좀 나왔다가 오늘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22%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6월 10일날 업로드했던 바로 어제죠. 어제랑 그 전에도 한번 업로드를 했었는데 6월 4일날하고 6월 10일날 아직 상승이 안 나와서 한 번 더 업로드를 했었던 유진테크도 오늘 17%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여기 37%라고 잘못 적혀 있네요. 17%에 어제 업로드했던. 자, 그리고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올렸고 제가 12% 정도 상승 구간을 만들었는데 이 종목 역시 잠시 뒤에 보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야겠죠. 그다음 코미코는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시가 매매로 소통방에서 잡았던 종목이니까 잠시 뒤에 같이 설명을 이어서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생각들이라는 주제로 잠깐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면서 오프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에 제가 늘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이것도 시장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시장은 늘 옳다. 이걸 박아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장이 뭐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 안에 시장은 언제나 옳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딱 고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시장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판단을 하고 유연한 사고 방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뒤에 마저 이야기해 보기로 할게요. 자, 우리 시장은 오늘 반등하는 시장이 좀 자리가 나와줬습니다. 코스닥 좀 강하게 반등을 해줬고 코스피 역시 저점 라인을 지키면서 반등을 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어때요? 뭐 빠질 때 깊게 빠졌죠? 그리고 올라갈 때도 강하게 올라갔던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시장에 맞는 매매를 하는 거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시장에 맞는 매매를 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 솔직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요. 지수를 만약에 아예 안 본다 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 우리가 어차피 지수 상황이 안 좋을 때 종목들은 우리의 조건값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나오는 이런 흐름들 안에서 우리가 이 조건값이라는 것들을 정해놓고 이게 만족이 됐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박살이 나는 날이다. 그러면 사실상 조건값에 들어맞는 자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도 해요. 그건 딴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결국에 분위기라는 겁니다. 시장이 좋아야 개인들의 자금들이 높은 자리에서도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와 줄 것인데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돼요? 자, 만약에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가려고 했다 이렇게 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얘가 이제 내일부터 가려고 하는데 뭐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사실 여기 물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지수 하락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손절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버티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일단은 자, 그렇게 되면 돈이 묶이는 거죠. 돈이 묶이는 거예요. 여기에 개인들 돈이. 근데 이런 종목이 엄청 많겠죠. 지수가 막 상승하다가 갑자기 지수 투매가 나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게 되고 돈이 위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종목들을 끌어올려서 개인들한테 물량이 넘어가야 되는데 개인들의 돈들이 다 고점에 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 돌지 않는다. 그럼 주가를 올려도 받아갈 개미들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하락을 할 때는 파동을 저도 짧게 보는 편입니다. 저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준비했던 애들은 다시 돌려 세워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런 시장 상황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봤는데 일단은 제가 업로드했던 내용들 한번 보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이 종목들을 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바로 어제 업로드했던 영상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자, 우선 어제 업로드했었던 유진테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볼게요. 이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얘기지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한 번 더 보신다고 해서 나쁠 게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짧게만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구간에서 준비를 했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돈을 벌어가는 구간 세력들이 개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돈을 벌어가는 구간은 나오지 않더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얘는 아직까지는 준비만 한 상태고 이제 올라가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에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나요? 결국엔 뭐예요? 결국엔 세력이 돈을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세력이 돈을 버는 구간 자체가
아예 없죠. 뭐 일부라도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일부라도 나오게 되면 조금 매력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까지 나와버리면 아예 매력이 없는 거고요. 근데 여기선 보세요. 준비를 하는 것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포착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아직까지 돈을 못 번 상태고 매물까지 다 받아가지고 정배열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얘가 오늘 움직였지만 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얘가요 오늘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하루 뒤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 종목을 당연히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놓고 관찰을 해야 되는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눌러버려요 여기서. 그럼 뭐예요? 안 하면 돼요. 뭐 샀다 만약에 시가에 샀다. 짧게 뭐 1, 2%에서 손절하면 돼요. 왜? 얘는 어차피 가야 될 거고 내가 그때 복수하면 돼요. 여러분들 손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린 여기서 매매 일단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준비하는 걸 다 확인을 하고 시가 갭이 떴으니까 오늘 나가는 날인가 보다 하고 만약에 시가 매매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요 결국에 이 라인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랬죠. 조금 자세히 보면 저 라인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요 라인을 지켜줘야 되는데 시가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 들어갔고 여기를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하라 그러면 3%에서 4% 정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까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요 여기를 이탈하면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뭐 당일에 이렇게 이탈했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얘는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되는 종목이라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큰 무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야 되는 종목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일까요? 매집 파동을 봤으니까요. 매집 구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오늘 안 가? 그래 내려가서 뭐 돌아서 가? 그럼 내가 그때 비중 때려서 더 복수해 줄게. 뒤로 갈수록 비중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매집량이 더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손절하는 거 2, 3%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충분히 10% 이상 수익권을 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작은 손실에 막 아까워해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물려있지 마시고 정리를 빠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복수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물려있는 이 시간 동안 다른 종목들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절은요 진짜 기본인데 진짜 가장 중요한 건데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렵다. 즉 이 하이 스킬이에요. 하이 레벨의 스킬입니다. 근데 누구나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음 접하실 때 들어봤던 말일 거예요. 손절을 잘해야 된다. 주식을 처음 입문한 사람이 배우는 두 글자가 거의 손절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손절은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해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성장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잘 가다가 손절 못해가지고 이런 거 막 손절을 여기서 밑에서 하고 무서우니까 그랬을 때 반등 나오고 이런 멘탈 터져요. 내가 본 게 맞았네 하면서 여기서 잘라고 여기 다시 샀으면 됐잖아요. 여기서 사던. 어쨌든 얘는 물량이 나가야 되는 종목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 아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 코미코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뒤에 시가 매매 설명드리면서 같이 볼 거고요. 테크윈 같은 경우에도 어제 업로드했던 종목인데 요거 아직 돈 버는 자리 안 나왔죠? 계속 매물 소화만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켜봐야 되는 종목인데 코미코가 어제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더 갈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급등임박 준비된 종목들 볼 건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종목 보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죠.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바로 꾸준한 수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 3가지 종목을 선별해서 공유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죠. 여기 100% 무료 급등주 방에서 실제로 성공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아침마다 제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종목들을 보고 있는지 그 설명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오늘 날짜 6월 11일 날짜 클릭하면 이렇게 클릭되는 것도 보이실 거고요. 드래그하는 거, 뭐 스크롤하는 거 그리고 이모티콘까지 눌러지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포토샵을 하거나 수정을 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 아침에 보내드리는 그 무료 급등주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시간도 보시면 오전 8시 11분, 8시 18분, 그리고 8시 20분 이렇게 직장인분들 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장 시작하기 전에 좀 보내드렸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스피어예요. 스피어 이 종목은 저기잖아요. 스페이스X 관련주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늘 반복되는 흐름 속에 나오는 뭐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구간이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 구간 좀 이상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매집 구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집 파동이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이 매집 파동이 가장 기본기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집 파동을 아는 것이 이 종목이 가야 되는 종목인지, 이런 자리에서도 계속 보이죠. 매집하는 그 파동들이. 그래서 매집 파동은, 그러니까 매집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흐름을 만드는 파동입니다. 비정상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죠. 간단하게.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 파동들을 해석을 하고 매매를 하는 건데, 스피어는 스페이스X 관련주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서 세력들이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너져야 되는 자리인데 이평선을 잡아주죠. 그러다 갑자기 이탈시켜버려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밑에서 지켰던 자리들 있잖아요. 뭐 반등 주고 반등 줬던 자리들을 탁 깨버려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손절 물량이 나오죠.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은요, 이 기대감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관련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스피어가 지지선을 탁 깨니까 어떻게 돼요? 손절 물량이 나오는 거고, 그걸 누가 받았겠죠. 그러니까 어제 양봉도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얘가 어디까지 빠질지는 몰라요, 우리가. 근데 얘가 여기서 하방을 멈췄죠. 쌍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어제는 양봉으로 방향을 돌려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데, 강하게 떨어지다가 받아 올리고, 떨어지다가 받아 올려서 종가에도 한 번 더 올렸어요. 좀 다르죠. 그리고 이게 그냥 제가 지금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근거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전 매매 관련된 내용이니까 소통방에서 같이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요 구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보세요. 얘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근데 쌍도지가 나오면서 하방을 잡아줬고, 어제 방향을 틀어줬고, 오늘 아침에 재료 노출을 하면서 당연히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얘뿐만 아니라 이 관련주들 많이 있거든요. 스페이스X. 같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오후장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스피어를 봤고요. 두 번째는 코리아 서킷이에요. 이 종목도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준비하는 구간 보이시죠? 준비를 해서 올라왔어요. 자, 올라온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요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도하는 흐름인가요? 거래량 보세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매도를 할 때는요, 거래량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매집 구간에서보다 많은 거래량이 필요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물론 얘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종목은 얘가 여기서 이 흐름을 만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얘가 여기서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서 나가야 되는 자리인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더 높게 팔고 싶어서라고 일단은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보세요. 이거 캔들 좀 보세요, 여러분들. 개판이죠? 이거 보세요. 자, 일단 타겟 자리를 먼저 볼까요? 여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로, 타겟 위로 올려다 놓고 얘네가 하는 짓을 좀 보자고요. 이거 보세요. 매도하는 파동인가요, 이게? 가다가 폭락, 지지선 이탈시켰다가 또 받아요. 받아와서 또 폭락, 그걸 또 받으면서 가짜 돌파, 그리고 지지선 이탈시켰다가 그걸 또 받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내에서 돈을 쓰는 모습은 확인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폭락을 시켰다가 말아 올린다는 건 말아 올릴 때도 지네가 돈을 쓰는 거고요. 밑에 구간에서 지네가 물량을 받아야지만 하락이 멈추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그게 나오죠. 여기서도 나오죠. 여기서도 나와요. 여기서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돈 쓰는 모습은 계속 우리가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나가려면 그럼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이제는 원래 타겟이 요 라인이었다고 하면 이제 여기 위에서 나가야겠죠. 왜? 얘네들이 여기서 또 돈을 신나게 썼으니까, 이 구간 내에서 돈을 썼으니까 이 위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얘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오늘 거래량이 많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와줘야겠죠. 그런데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또 개미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바로 나갈 수도 있지만 조정을 줬다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섣부른 윗구간에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조건값이 만족이 되면 또 추가 매매를 해보기로 하자고요. 그래서 코리아 서킷은 오늘 27%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아주 좋은 수익 구간을 만들어준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코미코예요. 코미코는 제가 언제 영상을 올렸냐면 6월 9일 날이죠. 6월 9일 날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다음날 10%의 상승 구간을 만들었지만 제가 더 가야 된다라고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영상에서요. 그 내용을 잠깐 볼게요. 자, 우선은 코미코 확인이 되실 겁니다. 6월 9일 날 코미코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여기서 나오는 설명들도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실전 매매에 도움될 만한 내용이니까 짧게 재생을 해볼게요. 제가 저때 당시에 상승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상승이 상한가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상태에서부터 상승이 나와야 되는 종목이라는 걸 알고 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짧게. 지금 이 구간을 보면 팔아먹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거래량이 엄청 적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 가짜 돌파. 가짜 돌파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 차트에서. 자, 여기서 가다가 팔아먹는 자리가 나오고 무너졌어요. 그 매물대를 다시 받아서 가는 척 했다가 거래가 안 나와요. 여기서 받아왔을 텐데, 그렇죠? 그러다가 지지선 이탈하고 뭐 여기 이탈하든지 여기 이탈하고 다시 방향을 돌려 세워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거 무슨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TSMC 그리고 인텔도 고객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로 부상했다라고 하죠. 재료 살아있고요. 차트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관심을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개파락해서 무너진다. 그럼 돌아가겠구나. 가긴 가야 된다니까요, 얘가. 왜? 우리가 여기 물량 파악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 물량을 파악하고 매집 파동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살짝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제 코미코가 12% 정도 수익권을 만들어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더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짧아요. 12%의 수익권을 만들었는데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혹시 막 12% 올랐는데 막 끝났다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한 번 더 언지를 드렸던 건데 결국에 이런 자리가 나와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부터 이제 진짜로 세력들이 팔아먹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뭐 상한가를 갔으니까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겠지만 어디서부터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구간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일 뭐 추가적인 상승 구간에서 나머지 정리하면 돼요. 더 가는 거 개미들끼리 치고받고 하라고 하고 우리는 당연히 제가 맨날 얘기하죠. 첫 상승 자리 새거 이걸 수익 내는데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쳐다보는 이런 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 상한가 아니었네. 26% 양봉이었거든요. 어때요? 더 갈 것처럼 막 보이죠? 좋아 보이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때? 좋아 보이잖아요. 막 거래 대금 막 터지고 평소보다 많이 터지면서 애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된 애들이 말하는 기준봉이 섰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무너지잖아요. 물론 그 뒤에 갔지만 그걸 알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무너지죠. 그러다가 이상한 흐름들이 나오고 다시 이동평균선 수렴하더니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확인하고 해야지 이걸 확인하고 눌림을 잡는 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얘도 마찬가지로 26% 상승 만들고 갭 띄우고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수익을 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남들 다 쳐다보는 자리가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부터 매매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달려들 때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들처럼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고점에 물려가지고 떨어지면 막 여기 쳐다보고 있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수익을 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수익은 길게 내는 거예요. 왜? 물량이 나가야 되는 자리라는 걸 아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인 코미코 역시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만들어주면서 좋은 수익권을 만들어줬습니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내일 이제 판단을 다시 해야겠죠. 소통방에서는 일부 물량은 정리하고 일부는 가지고 넘어가 보자 라는 얘기가 좀 나와서 제가 내일 또 오전에 상황을 보고 나서 나머지 물량을 어떻게 정리할지 또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종목을 보내드렸고 다 좋은 수익 구간을 만들어줬습니다. 미리 언급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세 종목 다 차트가
준비가 되어 있죠. 차트는 항상 선행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제가 왜 추천드렸는지까지 소통방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항상 자기 걸로 잘 만들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을 골라내고 실전 매매까지 참여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알려드렸던 종목들 잘 매매하셨다면 좋은 수익 낼 수 있었겠죠? 준비가 잘 되어 있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매매하셨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종목 알려드려도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 돈을 준다고 해도 받지 않겠다. 발로 차버리는 거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건데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혹은 꾸준하게 수익 안 난다 하시는 분들, 공부가 필요하다 근데 공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손실만 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뭐가 잘못된 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또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진짜 주식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자들은요. 가르치기가 훨씬 더 좀 수월해요. 왜냐하면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백지니까. 근데 경력이 좀 된다. 그러면은 백지가 아니라 자기만의 색깔이 다 칠해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걷어내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습관들도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고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 하시는 분들이 더 빠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력자분들은 또 감만 잡으면 금방금방 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성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경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약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야 될까요? 초보자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경력자분들은 걷어내는 과정 이후에 깨달음 이후에 강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런 구간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면 그냥 여기까지인 그래프 이후의 하락인 거고 이대로 가다 보면 좋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그래프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래. 여기 소통방에서는 제가 전부 다 실전 매매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들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소통방 입장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소통방이니까 반드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셨다면 여기 고정 댓글로 가셔서 제가 링크를 하나 남겨놓은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해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있는 게 텔레그램 입장인데요. 요거는 소통방에 입장하는 거고요. 급등주 검색식 받기 되어 있는 요거는 아침에 종목을 찾을 때 종목이 막 이것저것 막 띠링띠링 울리잖아요. 막 아침에는 활발하니까 그때 종목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검색식을 켜놓으시면 거기에 제가 설정해 놓은 조건값들을 다 알려드릴 건데 그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종목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검색식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그걸 검색식에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거 체크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되는 거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무료 혜택이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내일 바로 집중해서 봐야 되는 준비된 급등주 세 종목을 볼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 미래산업입니다. 일단 미래산업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알로이스 지분 36.8% 인수를 추진하고 그리고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라고 해요. 반도체 후공정 장비 기업 미래산업이 코스닥 상장사 알로이스의 최대 주주 및 주요 주주 지분을 전격 인수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호재는 당연히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또 다른 얘기겠죠. 우선은 장기간 준비를 해서 팔아먹는 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보던 것처럼 여기까지 봤을 때에는 메리트가 없는, 아예 관심이 없는 종목이죠. 당연히 팔아먹는 자리가 나왔으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있겠죠. 뒤를 봤더니 다시 방향을 돌려 세우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방향을 돌려 세우면서 만약에 얘가 뭐 이런 구간이든 오늘이든 해서 살짝 상승을 만들면서 거래가 발생이 됐다면 팔아먹었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해봐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 위에서 신나게 팔아먹더니 지지선 이탈시켜서 손절 야금야금 받아가지고 그냥 방향을 돌리면서 다시 이 매물대가 많은 구간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뭔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매도라는 건 뭘 의미해요? 떨어지는 구간에서 손절 물량을 받아왔다가 그 물량을 짧게 정리하고 죽는 파동들도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설거지라고 하죠. 설거지를 하기에는 거래량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매도를 하는 흐름이 아니라, 설거지라고 하는 건 보통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여기도 뭐 일단 여기서 신나게 팔아먹다가 피날레하고 떨어지는 거 받아서 설거지하고 죽는, 이 구간 자체가 거래량이 너무 적었던 구간이라서 그런 건데, 이제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개인들한테 팔아먹는 자리가 나오고요, 손절 받아서 나머지 한 번 더 정리하고 죽는 거, 떨어지는 거 받아서 정리하고 뭐 흘러내리는 거, 설거지는 그런 거를 이미 하는데요. 이런 거죠, 이런 거. 떨어지는 거 받아가지고 팔아먹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뺐다가 한번 거래가 평소보다 좀 들어오죠. 이런 게 설거지예요, 여러분들. 거래가 평소보다 좀 더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을 만드는 거. 강한가? 그래도 16%짜리 18%짜리 캔들이니까 큰 등락률이 나왔던 자리죠. 저런 걸 이제 설거지라고 하는 건데, 지금 자리를 보면 얘가 거래량도 안 나오죠. 등락률은 그래도 꽤 높아요. 근데 앞에 이제 매물대가 있던 자리로 거래량 없이 올려놓으면서 매물 소화를 계속 하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뭔가 매도하는 파동이라기보다 앞에 있는 요 매물대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거래가 나오면 좀 애매해져요.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한 건데, 여기는 거래량 없었고, 그리고 재료도 계속 살아있는 상태고, 아래에서 준비했던 구간도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종목이라서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재료 살아있고 차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물 소화가 마무리가 되면 상승이 만들어질 종목이에요. 근데 거래가 많은 종목은 아니라서 길게 끌고 갈 만한 종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수익을 그래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 정도로 구별을 해놓고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미래산업이었고요. 이 종목도 뭐 내일 당장에 출발을 할지, 아니면 고점에 있는 고점 매물대까지 처리를 하고 나서 조정을 줬다가 상승을 할지, 그건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어요. 여기서 손절이 얼마나 잘 됐는지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들은 좀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디테일하게 다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역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실시간 알람 사인을 통해서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릴 건데, 결국에 얘가 내일 간다 그러면 내일 매수 타점이 나가는 거고요. 돌아간다 그러면 돌아가는 자리에서 매수 타점이 나가는 거니까 지금은 얼마에 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미래산업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BM입니다. 얘도 스페이스X 관련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얘도 보시면 재밌습니다. 여기서 팔아먹는 자리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설거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 자리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얘가 이러고 매물수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팔아먹는 자리 이후에, 팔아먹는 자리라는 건 결국에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긴 자리라는 거고, 그렇다는 건 이 구간에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다라는 뜻이고, 그 개인들을 손절을 시키죠. 이렇게 깊은 하락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걸 만들었다는 건 누가 받아왔다는 거고, 근데 거래가 터져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자, 얘가 여기서 100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개미가 많이 꼬여가지고 뭐 한 80개밖에 정리를 못했다. 그럼 20개가 남잖아요. 근데 올리자고 하니 밑에서 따라 붙었던 개인들이 자꾸 던져. 그래서 그 20개를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물량을, 여기 물렸던 개인들한테 넘겼던 물량을 받아와요. 그럼 뭐 40개가 되던 30개가 되던 40개가 되던 늘어나겠죠, 물량이. 그러면은 그 정도의 물량만 정리를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터지는 거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거래가 없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설거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무너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근데 다시 방향을 돌려 세우면서 수렴 매물 소화까지 만들어요. 앞에 매물이 많은, 잔뜩 끼어 있는 자리로 주가를 한번 밀어 올리더니 찌르고 뺍니다. 찌르고 빼면 물량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얘가 거의 점상으로 가요. 근데 하루 만에 이 정리가 안 되죠. 점상에선 매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올라가면서 야금야금 팔았다 그러면 몰라도. 그리고 나서 한번 밀었다가 다시 가짜 돌파를 만들어요. 거래가 없었죠. 무너뜨렸다가 하방을 잡아주고 오늘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방향을 돌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뭐 얘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아침에 매매에 같이 했던 스피어 역시 스페이스 관련주로 오늘 애들이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HVM 같은 경우에도 이대로 끝날 만한 매도하는 타이밍이, 매도하는 흐름들이 좀 부족하죠.
자, 그리고 1년에 300% 뛰었다. 스페이스X 상장 올라탈 국내 우주항공주는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1차 밴더 스피어와 HVM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스페이스X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만한 종목인데요. 그 안에 우리가 굉장히 좋게 봐야 되는 종목들은 뭐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또 얘네들이 출발하는 흐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HVM은 2023년부터 스페이스X의 랩터 엔진용 특수 금속을 공급하는 1차 벤더사로 수익 성장세를 이어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관련주입니다. 1차 벤더사라는 건. 많은 상승을 했어요. 큰 상승을 했고, 그럼에도 얘가 여기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이유, 그리고 여기서 매도가 다 안 됐을 거라는 우리의 계산하는 차트를 보는 방법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로 미루어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나와줄 것으로 보는 종목입니다. 재료 살아있고 차트 준비되어 있고 이 구간에서는 매도가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해온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결국에 이런 구간들이 나와주는 게 좋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맨날. 왜 그래요? 개미를 털어내는 게 좋아요. 이 종목이 상승하기 전에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표현을 하면 이제 뭐 실제 뜻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개인들이 많이 탑승해 있으면 노이즈가 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개미 털기 구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짜 돌파하고 개미 털기 구간 나오고, 가짜 돌파하고 개미 털기 구간 나오는 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노이즈 제거하는 거예요. 세력들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노이즈가 제거되어 있는 순수한 세력들만 만약에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한테도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량을 해석하고 매매하는 우리들한테는 노이즈가 많이 제거가 된 종목들일수록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HVM 봤고요. 이 종목 역시 소통방에서 실시간 알람 사인 통해서 어디서부터 살 것이고요, 어디서부터는 이제 매도하면 되겠다라는 디테일한 매도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참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D&D 파마텍이에요. 이 종목은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D&D 파마텍도 보시면 이슬기라는 사람이 대표이사인가 봐요. 그래서 신약 섬유화 개선 AI로도 재확인 상용화 빠른 파트너를 찾는다라고 해요. 지방 간염 관련된 치료제, 그래서 임상 2상에서 AI로도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섬유화 개선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료 살아있고 차트를 보게 되면 상한가를 한번 들어갔어요, 얘가. 그리고 그 다음날 팔아먹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얘는 여기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신나게 팔아먹고 무너지다가 어디서든지 받아왔겠죠? 그리고 상한가로 들어가더니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팔아먹는 자리가 나왔어요. 자, 그렇게 되면 뭐예요? 팔아먹으면 여러분들 신나게 준비해서 신나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아요. 끝났다면, 다 팔았다면. 얘가 지금 하는 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상한가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잠깐인지 볼까요? 요거 뻥호가네요. 뻥호가라서 사실상 매도가 되는 자리가 없었네요. 그죠? 이날 매도하는 흐름이 아니었죠. 아침에 개인들 가두고 털었다가 그거 또 받아와서 어떻게 해요? 털죠. 이게 지금 대체 거래소 때문에 차트 왜곡이 있어가지고 1분봉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데, 실제 어때요? 이게 파는 흐름이 아니죠, 여러분들. 일봉에서 보면은 판 것 같은데 파는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뻥호가잖아요, 이거. 그렇죠? 거래량 없잖아요. 이거 뭐야? 거래량 311주, 거래량 1269주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팔만한 자리가. 그렇죠?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눌러요. 자, 이제 30분 보면 여기서 매도가 안 된 상태에서 눌렀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매집하고 있는 거죠. 상한가를 갔어요. 위에서 팔아야 되는데 매도하는 흐름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눌러서 옆으로 가요. 주가가 옆으로 가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옆으로 간다? 인위적이다. 주가는 옆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거면 올라가고 내려갈 거면 내려가야지. 옆으로 가는 거 뭐다? 인위적이다. 인위적인 건 뭐다? 매집하고 있다. 누가? 세력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 앞에 매물대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매물을 그냥 받아온 거예요, 이거. 앞에. 자, 일봉상에서 보면 이 앞에 매물대가 있었잖아요. 얘가 결국에는 이거 뻥옥가고 여기에 매물대를 받아서 건드리고 빼서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제가 봤을 때 상승이 나오면요, 크게 나온 종목입니다. 저 이런 말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얘는 상승을 시작하면 크게 갈 만한 종목이에요.
얘네가 여기서 물량 체크를 여기 앞에 걸 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다 받아왔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도 이런 종목들 만났을 때 잘 매수 타점 잡아가지고 한 번씩 계좌를 뻥튀기 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준비가 잘 되고 출발하는 타이밍 혹은 낮은 가격을 주면 잡아 들어가기도 할 텐데 이런 종목들은 이런 종목을 만났을 때 계좌를 확실히 키워놓는 게 여러분들이 계좌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계좌는요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죠. 그러다가 어떤 뭐 시장 상황이나 혹은 어떤 매집이 잘 된 길게 된 종목을 하나 만나게 되면 이렇게 계좌가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요. 가다가 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점프하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만났을 때 우리가 성장을 한다. 왜냐하면 비중도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한 번씩 저런 점프하는 구간들이 특정 종목이나 혹은 특정 시장에 한 번씩 나와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보시고 그릇을 키워가는 종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잘 한번 지켜봐 보세요. 함부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은 오로지 소통방에서만 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세 종목은 이렇게 세 종목이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